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5월의 시험본 생산 2급 이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1번부터 바로 볼까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과정인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6단계 데이터 수집, 점검 및 탐색, 전처리 및 정제, 모델링, 훈련평가, 배포. 괜찮아요? 맞는 지문입니다.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 답은 1번이네요. 블록체인이란 중앙형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연결구조체이며 모든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검증 및 저장하여 특정인의 이미 조작이 어렵도록 설계된 플랫폼이다. 지금 여기서 중앙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분산 원장이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3번 텍스트 마이닝은 형식 언어의 형태로 구성된 비정형 또는 반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패턴 또는 관계를 추출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으로 자연어 처리가 핵심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가 핵심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형식 언어, 여기 보시면 형식 언어라고 되어 있죠. 형식 언어로 되어 있는 게 여기가 잘못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정형 같은 경우에는 그 형식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어렵게 나왔네요. 3번도 틀렸다. 자, RPA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이 사람을 대신해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술을 말하며 2단계 인지자동화에 대해서는 정형화된 데이터에 기반으로 자료를 작성, 반복 업무 처리, 고정된 프로세스 단위 업무 수행 등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2단계 인지자동화 단계가 기초 프로세스 자동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런 업무가 가능한 단계는 아니죠. 어렵게 나왔습니다. 1번 체크해 주시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각 기업이 RPA 단계를 짝지은 것은 A사 ERP 설비관리 시스템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분석하여 고장 설비 가능성을 판단하고 생산 라인 변경 및 외주 가공 전환 여부를 자동으로 검토하여 담당자에게 의사결정을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RPA 단계는 기초 프로세스 자동화, 인지자동화,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 활용 단계로 나가죠. 여기서 지금 그 A사 같은 경우에는 인지자동화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지자동화. 자, 그럼 두 개 나왔네요. 자, 그러면 1번, 3번은 제끼고요. B는 ERP 생산 실적, 불량 유형, 설비 점검,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공정의 불량 가능성을 예측하고 자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는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 활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네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ERP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ERP는 다양한 산업에 대해 최적의 업무 관행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담고 있으며 ERP 구축 후 BPR 수행.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ERP 시스템 프로세스, 화면, 필드, 그리고 보고서 등 거의 모든 부분을 기업에 맞춰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것을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 한다. 그쵸? 고객 맞춤화하다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확장된 ERP 시스템을 SCM 모듈에 실행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마케팅, 판매 및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 고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이는 CRM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요. ERP 시스템 내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대시보드와 스코어 카드는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하여 과거 데이터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찰력과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는 분석은 지금 어떻게 보면 BI, AI 영역이 되겠죠. ERP 대시보드의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추가된 영역을 갖다 섞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시보드와 스코어 카드는 뭘 분석한다? 구조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성공적인 ERP에 대한 도입이 기대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전산부서의 직원들로 유능한 TF팀을 구성한다. 얘는 잘못됐죠. 전산부서를 구성하지 말라 했죠. 비유능한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겠죠. B도 틀렸네요. ERP 패키지 구매를 통해 검증된 방법을 적용하고 위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괜찮네요. 답은 C입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스마트워치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라인을 신설했고 생산부서에 필요한 작업자를 배치하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였으며 계획 생산에 따라 자금을 투입하여 원자재와 장비를 확보했다. 또한 생산 일정, 작업 순서, 품질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생산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 투입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생산 작업자를 생산 라인에 배치했다. 괜찮아요. 생산 일정과 작업 순서를 조정하고 품질에 따라 공정히 운영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괜찮죠? 생산 설비 구입과 원자재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지금 얘는 엄연히 따지면 지금 설명이 우리 맨 머신 머터리얼 메솔드가 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답은 자, 맨 머신 머터리얼 메솔드입니다. 작업자 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히 운영되도록 통제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애매한데요. 그 다음에 원자재 구매를 한 예산이죠. 머니. 그죠? 핵심 투입 요소는 사람, 설비, 자금, 자재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얘는 자본이 되죠. 머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립기, 검사장비, 포장설비, 생산 라인을 설치하였다. 얘는 설비죠. 설비. 머신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일 것 같은데요. 우선 2번 체크해 놓을게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B 같은 경우에는 관리 쪽에 좀 더 통제니까 관리 쪽에 좀 더 가까울 것 같거든요. 핵심 투입 요소는 우리 생산의 핵심 요소는 사람, 설비, 자금, 그 다음에 자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답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답지에는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번인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입니다. 자, BOM 정보를 이용하여 레벨 0 제품을 A를 20개 만들려고 한다. 필요한 원자재 E의 순소유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개 만든대요. 그러면 40개, 20개, 여기는 120개, 여기는 60개, 120개입니다. 2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140개가 되나요? 2에 해당이 되죠. 20개. 그 다음에 2의 순소유량이죠. 60개, 120개, 140개 아닌가요?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A가 20개가 필요하다. B는 40개가 되고요. 4, 3, 12가 되고 여기가 40이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40인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160개. 예, 7번입니다. 생산관리 목표라고 했습니다. 7번에 생산관리 목표를 얘기했는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 생산관리 목표는 원가 절감 및 최소 원가, 품질, 그 다음에 납기 준수, 유연성이죠. Q, C, T, F입니다. T 대신에 D를 넣기도 하고요. 코스트 괜찮네요. 최장 납기 시간 얘가 틀렸네요. 최소 납기가 되겠죠. 최소 납기. 유연성, 품질 괜찮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생산 푸드는 신제품 음료에 대한 수요 예측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목적과 용도를 결정하는 게 가장 먼저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목적과 용도를 갖다가 결정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목적과 용도를 결정하는 건 아마 그래도 목적과 용도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없나요?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수요 예측 결과 신제품 생산량 결정, 원재료 구매량 결정, 유통 채널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활용이래요. 이게 목적이 되겠죠. 얘가 목적이 되겠네요. 그럼 나가 될 겁니다. 나가 어쨌든 목적과 용도니까 그죠? 나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예측의 대상 품목과 단위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의 대상 품목과 단위를 결정한 걸 보시면
여기 있네요. 예측 단위가 나왔습니다. 라가 되겠네요. 라가.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간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예측 기법을 선정한 게 있나요? 지수평화법 있네요. 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가 되겠네요. 검증하는 거.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보기 제품에 대한 설명과 대응 전략에 대한 내용이다. 제품의 적절한 대응 전략을 짝지어진 것은, 자, 제품 A 새롭게 출시한 스마트 센서를 아직 시장 인지도가 낮고 초기 구매 고객이 제한적이다. 자, 그러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얘가 되겠죠. 그럼 A는 2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답 나왔네요, 여러분. 그죠? 우선 체크하고, 자, AI 기능이 탑재된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문량이 초과하고 있다. 성장기가 되겠네요. 증가하기 위해서 유통망을 넓혀야 된다. F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력 가전제품으로 시장 수요는 안정적이나 유산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 기업이 많아. 성숙기죠. 그래서 경쟁력을 차별화를 한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품군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철수해야 된다. 그 얘기죠. 철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기존의 MPS 생산 시 주문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일정 기간이나 필요한 소요량을 한꺼번에 주문하는 방식이다. 수요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고의 부족이나 초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일정 기간 동안의 소요량을 갖다 한꺼번에 주문한 방식이다. 여기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예요? POQ죠. FOQ는 매번 주문할 때마다 고정된 주문량을 주문한다는 거고요. EOQ는 총 재고 비용, 즉 주문 비용과 발주 비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일의 주문량을 뜻하고요. 로트 퍼 로트는 필요한 양만큼만 주문한다는 얘기죠.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다. 자, 11번 공정관리 대외적 목표에 대해 가장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설비 유효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작업 배치를 조정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대외적인 거예요. 대외적인 거는 거의 납기죠, 납기. 즉 거래처와의 관계가 대외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갖다가 참고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작업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공정관리 순서를 개선했다. 얘도 내부죠. 대내죠. 대내입니다. 대내입니다. 자재 투입 후 출하까지 걸리는 시간, 얘도 대내네요. 자, 고객이 요구한 납기, 그렇죠. 납기가 대외예요. 그래서 주문 생산이나 시장 예측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납기와 필요 생산량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외적 목표에 해당이 된다. 답은 4번이다. 이거는 자주 나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보기에 대한 내용과 공정관리 기능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우리 계획통제 감사 기능이 있죠. 자, 기억 볼까요? 생산관리팀은 신규 부품의 생산을 위한 작업 순서, 방법을 결정하고 공정별 착수 시기와 완료 일자를 결정하여 납기를 맞출 수 있는 생산 일정을 수립했다. 얘는 뭐예요? 계획이죠, 계획. 그죠? 자, 생산 현장에서 수립된 일정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에서 작업 지연이 발생하자 인력과 설비를 배치를 조정했다. 통제죠. 조정하는 거니까요. 통제 작업입니다. 공정을 갖다 조정하는 활동. 생산 완료 후 계획된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예정 납기와 불량 원인을 비교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하겠다. 얘 감사네요. 그래서 답은 1번. 13번 문제입니다. 경영진은 신제품 스마트워치 납기와 월별 예상량을 수요 예상량을 고려하여 3개월 동안 제품별, 그럼 제품별 나왔으면 끝났어요. 기준 생산 계획, 주요 일정 계획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내용 볼게요. 생산관리팀 기억에 따라 스마트워치 본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부품별로, 그러면 중이죠, 중. 그죠? 중위 일정 계획입니다. 중위 일정 계획. 그리고 그러면 중, 중 결국에는 같은 거죠. 요거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각 작업의 구체적인 시간을 갖다가 지시했다. 손해요.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납기와 월별 생산량 기준으로 제품 및 부서별 작업 개시일과 일정을 작성하는 걸 이렇게 불러요. 주 일정 계획 또는 얘는 뭐라 불러? 그렇죠. 대일정 계획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신 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맞고요. 답은 3번이다. 자, 14번. 1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한 취업 일수가 23일이고 1일 동안 정규 휴식을 제외한 가동시간 8시간일 때 얘는 그냥 곱하시면 되죠. 23 곱하기 8 하면 됩니다. 얼마? 184. 자, 15번 문제입니다. JIT 시스템과 MRP 시스템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네요. MRP 시스템은 생산 일정에 맞춰 필요한 원자재를 미리 확보하고 예측 수요를 통해 발주 시기를 일정한다. 괜찮아요. MRP 시스템은 MPS, BOM 및 자재 기록철, 재고 기록 파일을 자재 조달 시기와 소요량을 계획을 수립한다. 맞아요. JIT는 대량 생산이 틀렸죠. JIT는 소량 생산입니다. 답은 3번 16번입니다. 보기에서 생산 방식 개선 사례에 대한 내용이다. 활용과 관련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주식회사 생산은 부품 재고 과도하게 쌓이고 공정 간의 생산량 불균형으로 인해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후공정에서 필요한 만큼 전공정에서 부품을 요청하고 전공정은 요청받은 수량만 공급하도록 생산 방식을 개선했다. 또한 부품명, 수량, 사용 공정, 납품 위치 등이 표시된 카드를 이용해서 칸반이네요. 그죠? 이동과 생산 지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 수요 예측에 따라 연간 생산량이 먼저 확정하고 일괄 생산하는 방식이다. 지금 틀렸죠? 필요한 거를 갖다 풀 시스템이에요. 생산할 양만큼만 가져다가 생산하는 거죠. 지금 잘못됐다. 1번은 자, 후공정의 사용량에 따라 전공정에 필요한 만큼 생산한다.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답은 2번이다. 자, 17번 재고 비용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재고 간손 비용, 원재료를 장기간 창고에 보관하던 중 일부 원재료가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폐기했다. 괜찮습니다. 보관 비용, 원자재와 완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외부 물류창고를 임차하고 있으며 매월 창고 임대료, 전기료, 냉난방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괜찮습니다. 자본 비용, 스마트워치에 필요한 배터리 부품을 외부 협력업체에 주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의 납품 조건을 확인했고 발주서를 작성하였으며 부품 운송비와 검사비가 발생했다. 얘는 구매 발주비죠. 구매 발주 비용이지 자본 비용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본 비용 자체가 지금 뭐예요? 결국에는 이자 비용 그런 것들이죠. 틀렸다. 생산 준비 비용, 기존의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 중단하고 새로운 태블릿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설비 금연과 공구를 교체했다. 인건비 들었다. 괜찮습니다.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얼마나 자주 주문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괜찮아요. 주문 주기 결정할 수 있고요. 주문할 때마다 얼마만큼 양을 주문하여 결정하기 어렵다. 이거 만드는 거죠. 이걸 위해서 결정하는 건데 이거 하기 어렵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답은 2번. 그 다음에 주문 비용과 유지 비용이 최소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재나 제품을 구입에 따른 재비용과 유지 비용을 고려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MRP 시스템의 투입 요소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영업이 고객으로부터 특정 제품 500대에 대한 납품 주문서를 접수하였다. 자, 지금 1번은 고객 주문이죠. 주문은 입력 요소에 없죠. MPS, 그 다음에 BOM, IRF 요게 입력 요소죠. 설계팀이 외형 치수 구조를 나타내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은 아니죠. 생산관리팀이 과거 판매 실적, 예상 판매량 수요 예측이죠. 이것도 입력 요소가 아니죠. 그죠? 얘도 아니네요. 생산기술팀이 완제품 한 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의 종류, 소요량, 조립 관계입니다. 얘는 BOM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입니다. SCM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올바른 공급자를 선정하자. 공급자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자. 괜찮네요. 둘 다. 기존 생산계획과 제조 자원 간의 크기를 비교하겠다. 얘는 RCCP죠.
RCCP에 대한 내용이라서 생뚱맞은 게 하나 들어왔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말을 살짝 꼬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급에서 계산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장난 좀 체크하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 문제풀이를 끝내고요. 다음에는 이제 실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